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는 적정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련된 내용을요 거의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같은 거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내용이 다 끝나게 돼요. 정말 우리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만큼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대로 암기하고 제대로 실천, 제대로 이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이 노력과 실천이 서술형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비슷한 유형으로, 비슷한 느낌으로만 쓰셔도 정답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들어가야 할 그 중요한 단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단어들만 넣고 문장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써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우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실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과 실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의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이 이러한 상자에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에는요,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우리가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나치게 긴 유통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어나게 하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써볼까요? 자, 발생하는 것들은 폐기물, 발생을 합니다.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죠?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지나치게 긴 유통 과정은요,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어나게 합니다. 그죠? 지나치게 긴 유통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늘어나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딱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개인과 국가의 노력과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해결함과 그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그리고 국가의 노력과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먹을거리,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그럼 제가 정리를 해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소비하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식과 먹을거리, 에너지, 이런 것들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사면은 우리의 환경에 이만큼 도움이 되고, 내가 이거를 사면은 이게 우리 환경에 이만큼 더 좋고 안 좋고, 이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 변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인식 변화로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와 그 환경을 만드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인식부터 바뀌어야지만. 자, 다음 국가와 국제사회의 역할입니다. 국가 및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구나. 공감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협력기구, 국제회의, 협약처럼 이렇게 실천과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제가 뽑아 드려야겠죠? 키워드 하나씩 뽑아 봅시다. 일단은 지금 표시해 놓은 거를 다 없애고, 자, 볼게요. 일단은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가야 하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또 일상생활이라는 게 들어가면 좋겠죠? 일상생활, 다양한 분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이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얘는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인식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길에 기초가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국가와 국제사회의 그 의무는요. 일단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 제가 지금 쓴 게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소비 방식, 먹을거리, 에너지 요런 거는 이것도 그냥 다 들어간다고 합시다. 다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과 쓴 것은 내용이 달라요. 제가 말한 것은요. 다 말했어요.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그리고 먹을거리,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쓰셔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쓰셔도 점수 가능합니다. 왜?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국가와 국제사회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해주고 협력기구, 국제회의 및 협약 등의 실천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요. 협력기구, 국제회의, 협약이랑 실천과 협력의 포커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얘기해볼까요? 자, 각각의 이제 문제에서 개인과 국가의 해야 할 일을 서술하시오. 뭘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과 국가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먹을거리, 에너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된다. 국가 및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력기구, 국제회의 및 여러 협약 등의 실천과 협력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여러분이 이렇게만 써준다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과 노력에서 소비 방식, 먹을거리,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소비 방식, 그리고 먹을거리,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소비 방식입니다.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이나 일회용품 구입을 줄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과도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포장할 때 어떤 거 쓰죠? 비닐봉지, 플라스틱 같은 거 쓰죠. 과도하게 포장됐다는 것은 이 비닐봉지와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많은 에너지 소비하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늘어나게 하고요. 이런 거예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이나 일회용품도 마찬가지예요. 일회용품도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폐기물도 완전 많이 발생하고요. 그런 환경에 악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을 한 후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요. 이 구입을 한 돈이 이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게 되겠죠. 그럼 그 만든 사람은 이러한 물건을 또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순환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소리죠. 자, 먹을거리 보겠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먹을거리를 선택해야 돼요. 유기농,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환경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공되어 있는 먹을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자연에서 바로 따온 그런 먹을거리, 당근, 상추 이런 것들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또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소비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할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자원과 에너지입니다. 쓰레기의 양을 최소로 줄여서 가장 적게 줄여서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되도록이면 음식 남기지 말고 우리 비닐봉지 과도하게 포장된 거 사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쓰레기는요. 자연스럽게 줄어요. 그거는 요 앞에 있는 소비 방식과 먹을거리 이 규칙을 지켜주신다면 분리배출할 때 쓰레기의 양을 최소로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자,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습관을 들인다는 소리예요. 습관을 들인다면 평소에도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니까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이야기들 한번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된다면 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그 실천에 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판매할 때는 정말 많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요.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요. 지나치게 긴 유통 과정은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그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과 실천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정리해놨죠. 개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소비 방식, 먹을거리,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 자, 그리고 국가나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협력기구나 국제회의, 협약 등을 실천하며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소비 방식입니다. 과도하게 포장된 제품이나 일회용품 구입하는 거 줄이고요. 생각한 후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생각을 해봅니다. 먹을거리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친환경적인 먹을거리를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원과 에너지에서는 쓰레기의 양을 최소로 줄여서 분리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를 여러분이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노력과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과 국가의 노력입니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개인과 국가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 개인과 국가의 노력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사례들은요.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